올해 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 효과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에 발표된 대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또 인구부가 출범되면서 출산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출산 관련 기업들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둬야 할까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예. 0.6명대까지 올해 사실은 한때 이게 이제 중간중간 집계가 되니까 나와서 이제 진짜 걱정스럽고 심지어 머스크는 꼭 집어서 우리나라를 지목을 하면서 이제 소멸될 수 있는 국가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스럽기도 하지만 걱정스러운 거죠. 이게 결국 인구라는 이 수가 이게 GDP라든가 이런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앞서 보신 대로 소폭 반등을 했다라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업이나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 네. 자, 박 파트너님 어떤 포인트를 좀 보고 계세요? 한때는 진짜 뭐 인구 소멸, 대한민국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그러니까요. 나왔었는데 네. 저도 사실 지금 뭐 필명은 주식 와이프를 쓰고 있지만 주식과 결혼했을 뿐이지 아직 미혼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결혼 정년기라서 주변에 친구들이 안 갈 것 같이 굴더니 지금 다 한 명, 두 명씩 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결혼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약간 좀 개선이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 자체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러게요. 부동산도 막 급등하고 이러니까 이제 비혼하겠다 하는 그런 젊은 네. 청년층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딱 코로나 팬데믹 끝나자마자 작년, 재작년부터 청첩장이 이제 하나, 두 개씩 받기 시작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확실히 또 결혼이 또 증가하니까 증가한 만큼 출산율 역시도 지금 소폭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글쎄요.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결혼하는 이제 인구층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네. 고소득층 위주로 결혼율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도 증가하고 네.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소득층이 결혼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다둥이들도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낳고 하니까 소비력이 좀 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들을 두고서 골드키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형성이 그렇죠. 되어 있는 데다가 네네. 그 이제 부모들도 아이한테 돈을 정말 많이 들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조부모뿐만 아니라 뭐 삼촌이나 이모, 고모 등도 아이 한 명 낳으면 귀하잖아요. 워낙 그럼요. 요즘 뭐 출산도 안 하려고 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고가의 선물을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래 들어서 2, 3년 사이 프리미엄 육아 시장이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미혼이기 때문에 육아 용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대표적으로 그 유아차라고 볼 수 있는 스토케라는 해외 브랜드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유모차. 네네, 그거 무지 유모차. 비싼데. 네, 거기에다가 또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도 육아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네. 있는 상황이고, 사실 아이 옷은 한철 입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력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저출산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출생아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첫 만남 맞아요. 이용권이라는 게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유아차나 카시트 이런 고가 육아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육아 시장이 조금 변화가 또 되고 있다라고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최근에 뭐 K-푸드, 뭐 K-뷰티 열풍이 있었잖아요. 이쪽도요? 이쪽 K-육아 시장까지도 지금 많은 또 해외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그런 글로벌 플랫폼이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다 지금 뭐
통번역이 돼서 송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육아 시장에서 굉장히 좀 높은 명망 있는 전문가분이신 오은영 선생님의 오은영 박사? 콘텐츠가 콘텐츠가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지금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쪽에서 이 한국의 유아용품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고요. 동아시아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보니까 2019년도 예. 대비해서 이 유아용품 판매량이 4배 정도 이상 증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동남아 시장 중에서 가장 좀 앞으로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곳은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 저소득 국가일수록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세가 가팔라서 2027년도에는 5조가량의 또 시장이 예상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 국내 그 육아 시장 그 용품들 만드는 기업들이 해외로 지금 계속 네. 눈을 돌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MZ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런 이제 육아 용품도 요즘에 AI도 같이 접목을 시키거든요. 이런 네. 거에 대한 또 공부도 하고 계속 고가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만큼 육아 시장의 성장세 역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육아 시장마저도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되는구나 싶어서 좀 씁쓸한 마음도 있긴 합니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인 건 분명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육아도 이제 K-육아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시니 더 좀 여러 가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 한번 쭉 어떤 것들인지 훑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저출산 관련 기업들 정리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기업들,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들이나 어린이 의류를 만드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겠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전일만 봤을 때 0.3%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주 전에는 50억 원가량의 자사주 취득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현지 공장과 판매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꿈비는 2%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5일 차트 이제는 우상향으로 좀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5,73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리미엄 육아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제로투세븐인데요. 전일에는 3%에 가까운 오름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체적인 IP를 통해서 지금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두 종목, 캐리소프트와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엇갈린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캐치 티니핑과 관련된 자사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4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출산 관련 기업들 역시나 트럼프 관세는 또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구류 자체가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육아 관련주들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네요. 좀 좁혀봐야 되겠죠? 자,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아가방 컴퍼니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대장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아가방 컴퍼니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예. 저출산 관련돼서 정책 나올 때마다 주가 탄력성이 잘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예. 아가방 컴퍼니가 2011년도까지만 해도 매출 2천억 원을 올리면서 급성장했었던 영유아 업체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적자폭이 심화가 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진출했었는데 한한령이라든지 그쵸, 이런 여러 그쵸. 가지 예. 문제점 그리고 뭐 저출산 기조 이런 악재들이 맞물리면서 적자를 계속 좀 키워 나갔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분석 잠깐 보시면요. 네. 2021년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2022년도, 2023년도 작년까지 보시다시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시금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관측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서 선보인 유아복 브랜드인 디즈니 베이비와 함께 프리미엄 유아복 브랜드 에뜨와가 해외 시장에서 지금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지금 아가방 컴퍼니 쪽에서
산업 의류뿐만 아니라 출산과 발육용품 그리고 놀이매트, 유아차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 것도 이러한 외형 성장 확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앵커님이 그 트럼프 관세 부과 관련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할 경우에는 관세 부과에 있어서는 타격을 덜 받거든요. 다만 여기서 좀 우리가 다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가방 컴퍼니의 미국 지금 해외 법인에서는요. 지금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존의 코스트코의 이제 자체 PB 상품인 커클랜드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협업해서 이 아동용품이나 이제 의류를 만들었었는데 이 경쟁력이 좀 약화되면서 결국에는 좀 약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지금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방 컴퍼니 쪽에서 미국 해외 법인 철수를 하진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한번 진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가 따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또 K 콘텐츠들이 열풍이 있다 보니까 다시금 또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기반을 다져서 다시금 재차 이제 제품을 내놓기에도 일단은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고려해 보시면서 단순하게 이슈 테마 들어왔는데 미국 법인이 있다고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그런 팩트 체크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주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가방 컴퍼니가 올해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박스권에 지리하게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구간만 제대로 돌파가 나와주기만 하더라도 이전에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변동성을 좀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4,500원 구간대 대비해서 한 1,000원 정도는 좀 더 레벨업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관련 이슈 나올 때 아가방 컴퍼니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우리 서 차장님은 어떤 저출산 관련주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제로투세븐을 갖고 왔는데요. 아까 전에 화장품에서 코스맥스를 얘기하듯이 저출산에서 사실 아가방만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스토케가 아가방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 제품도 있지만 수입을 대부분 뭐 고급 브랜드인 뭐 부가브라든가 뭐 스토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아가방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아가방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가방 컴퍼니가 그러겠지만 그 와중에 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제로투세븐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죠? 뭐 육아용품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브랜드로 보면 공중비책이라는 유아 화장품입니다. 뭐 로션이라든가 크림 뭐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좀 중저가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쪽에 대한 시장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동남아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좀 크게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천연 화장품, 유아가 쓰는 부드러운 화장품으로 많이 좀 인지도를 알린 브랜드 중에 하나가 공중비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도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발표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좀 조정을 좀 보이면서 지난 8월 달에 저점을 가지고 횡보 국면에 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에 대한 탄력은 충분히 좀 발표가 나왔을 때는 좀 단발성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의 손절가 잡고 대응하신다라면 뭐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좀 시세를 좀 노리는 전략으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저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로투세븐하고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 두 회사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